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어떤 말이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네. 블록 씨는 이 말 어떻게 동감하시나요? 여기 대본에 써있긴 한데 예.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급했던 적이 없어서 이거 제가 써놓긴 했는데 솔직히 맞잖아요. 어떤 걸 말씀이시죠? 급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크게 뭐 그런 아까 간혹 있긴 하나. 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네. 뭐 이렇게 일에 치이거나 뭔가 좀 이렇게 순서가 밀리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급할 때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많이 안 가지려고 하는 편이죠. 진짜 그 업계에서도 좀 유명하잖아요. 블럭 씨의 빠른 손 일처리. 유명한가요? 네. 혹시 뭐 비결이 있나요? 그 제가 이제 존경하는 네.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워딩은 네. 좀 다른데 네. 하여튼 그 마감 일주일 전에 끝내놓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을 등판시키시면 이제 저도 할 말이 없긴 한데 그 말 보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이제 한 7시간 전쯤부터 생각을 시작하는데 7일. 정말 제이들이란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 좌절하지 마시고 예. 격주 K-팝 준비할 때처럼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유나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따뜻한 조언. 하나도 용기가 나진 않는데 좀 얄밉지만 오늘도 같이 가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9월 24일 일요일 첫 곡으로 루셈블의 컬러링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유나님 오프닝에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뭐 언제나처럼 급해서.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가 있나 뭐 업데이트할 게 있나 그런 건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항상 대본을 서로 같이 공동으로 완성을 하는데 블럭 씨가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저보단 빨리 그렇죠. 일주일 정도까지도 가끔 빨리 그렇죠. 네,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7시간 전에 마음이 급했던 김유나가 오프닝에 뭘 써야 할까? 뭘 채워야 이 시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투명한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캐둥이들 중에서도 요즘에 또 MBTI 과몰입이 워낙에 많아서 그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이제 뭐 P와 J 그리고 이제 T와 F 뭐 이런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J와 P에 좀 몰입해서 저희의 요 맘담이 와닿지 않으실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J와 P 캐둥이 여러분들 서로에 대한 호감 장단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급해도 격주 K-팝은 제이처럼 꼼꼼하게 준비하는 맞나요? 너무 맞아요. 왜냐면 진짜 제가 격주 K-팝만은 몰라. 근데 제이들이 들으면 또 비웃으려나? 근데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리스트업도 하고 체크도 하면서 하고 있는 코너거든요. 그렇죠. 이 극렬한 P 성향의 사람의 제이스러운 드문 모먼트를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김윤아 음악평론가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윤아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지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죠.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잠깐 스치고 가서 더욱 아쉬운 가을입니다. 잘한다. 그렇지만 K-팝 신보들은 이렇게 저희 귀를 잠깐 스치게 하고 갈 순 없죠.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주 K-팝. 잘 살린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네. 가을이 체감상 네. 한 2주? 그리고 뭐 이런 이게 느낌이에요, 진짜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을 사이에 자꾸 여름이 껴들어. 그렇죠. 뭔지 알아요? 그래서 가을인가? 근데 다음날 너무 덥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왜 이렇게 싸늘해? 그렇죠.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을은 체감상 한 2주에서 4주 정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만 와줘도 땡큐인 대한민국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팝 메이트. 오늘은 2023년 9월 7일에서 9월 20일까지 발매된 새 음악들 만나볼게요. 신보 9월 10월에 아주 물밀듯이 쏟아질 예정이더라고요. 네, 바싹 그리고 많이 긴장해서.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네,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격주 K-팝 각자 픽한 음악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희 앨범부터 가잖아요. 그리고 처음 띄워드린 곡이 루셈블 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럭시 픽인 걸 또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네. 네. 요거 한번 얘기해보면은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았던 앨범 네. 많고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앨범을 안 꼽을 수가 없었다. 루셈블의 루셈블인데요. 오호. 사실 완성도나 이런 작품으로서의 측면은 요거보다 더 좋은 앨범들도 없지 않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온 앨범들이 있는데 저도 이번 주에 네. 완성도가 비슷비슷한 앨범이 좀 많아서 네. 다 괜찮다는 앨범들이 많아서 네네. 저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또 뒤에 또 크지 얘기하겠지만 않은 것 중에 네. V 앨범도 사실 되게 또 특색이 있었고 크래비티 네, 선시커 같은 경우에도 저도 괜찮았어요. 네, 아주 깔끔하게 딱 뽑힌 댄스팝들이 들어있는 앨범이라 좋았는데 네. 블럭시는 루셈블을 꼽았다. 그렇죠. 사유. 네, 많은 멤버들 중에 어쨌든 5멤버가 이제 루나에서 어셈블을 해서 루셈블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또 홀로서기를 선언한 이브가 또 스트로베리 소다라는 곡에 또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해서 또 하나의 얘기거리가 나왔는데요. 이제 어셈블 그러면은 이제 집결이잖아요. 모이는 거고. 그래서 이 5명이 모여 있지만 나중에는 요 5명에 또 모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세계관 확장에 대한 어떤 상상력도 키워주는 그런 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뮤직비디오 안에 담긴 여러 장면이나 얘기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달의 소녀의 요소들을 좀 가져가면서도 깨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면서도 얼핏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어떤 그 표현일까요? 빈지노 노래 중에 깨버리고 싶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깨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성을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네. 무엇보다 확실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원이 줄어들면 매력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 얘기하는 저희도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인원 그룹으로서의 매력이 분명하게 장점도 확실하게 있는데 근데 또 인원이 줄어드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얘기해보고 어쨌든 다소 이렇게 다사다난했지만 이 혼란을 넘어서서 이번만큼은 좀 무탈하게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좋은 성장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R&B 팝 느낌의 곡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가장 팝스럽고 팬들도 정말 좋아했던 컬러링을 꼽았는데요. 세련되었고 무엇보다 다른 곡들보다 좀 더 멤버들 음색이 이렇게 잘 드러나서 괜찮은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참 이달의 소녀 이후로 지금 등장하는 팀들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오다이 서클이 먼저 있었고 루셈블도 있고 또 추 씨도 티저 영상이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와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되게 뭐랄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연초에 가장 좀 슬픈 방향으로 화제가 많이 되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하면 뿔뿔이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달소를 할 때 색깔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네. 자신들의 뭐 일종의 뿌리 같은 것에 대한 그 어떤 색채? 냄새 같은 것들을 잊고 있지 않다는 게 기존의 팬들로서는 좀 반가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각 유닛들마다 살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저는 루셈블 앨범 들으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그룹일 때는 네. 제가 이제 오빗이 되고 싶어도 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돼. 네네. 뭐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이건 뭐지 저건 뭘까 하는데 이 앨범은 딱 심플하게 앨범 딱 들으면서 네. 요 5명한테 딱 집중하면서 음악적으로도 좀 심플해졌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쨌든 멤버들이 뭐 멘탈적으로도 당연히 성장했겠지만 이 보컬적으로도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복잡다단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각자의 색깔들로 좀 단단하게 활동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케이팝을 오랫동안 바라본 분들에게는 되게 반가운 소식들이 아닐까 싶고 그쵸, 또 앨범도 잘 나왔으니까 블럭씨의 추천 작이기도 하고 다들 한 번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과거는 과거고 그럼요. 루셈블은 루셈블이고 루셈블에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또 너무 외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의 뭐 속도로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맞아요. 요즘은 뭐 과거에 막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막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고 맞아요. 요즘은 진짜 그런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좋기도 하고 좀 더 새로운 출발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의 추천작도 한번 말씀드려봐야 할 텐데요. 이 앨범을 가져오시다니. 어때요? 좀 의외였어요? 김윤아 음악평론가의 취향을 생각하면 조금 의외다. 그러나 좋은 앨범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좋다. 저도 픽을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앨범들도 되게 많았고 제가 또 뒤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사실 최종적으로 이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신인 그룹이 있잖아요. 이 데뷔작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뭔가 약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이 앨범에. 그런 마음이 들어버려서 격투 케이팝의 앨범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FT 아일랜드의 세이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앨범 좋아요. 진짜. 뭐랄까 물론 여기서 또 한 번 이 케이팝의 범주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 관한 그런 얘기들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뒤에 또 저희가 얘기를 오늘 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FT 아일랜드 이번 앨범 참 좋더라. 그러니까 장르 음악으로서도 참 좋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정말 FT 아일랜드 하면 사랑하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사랑한 최. 그럼요. 그리고 뭐 모창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쵸. 그리고 그때는 어쨌든 김도훈 씨 작곡가 이분의 영향력이 워낙에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인상을 아마 FT 아일랜드가 이 이름을 사용하고 활동할 때까지는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멀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팀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추천을 하고 싶기도 했는데요. 그 FT 아일랜드가 제 안에서는 거의 진짜 1기, 2기 같은 느낌으로 멤버는 같습니다만 1기, 2기 같은 마음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기는 그 김도훈 작곡가와 함께 했었던 그 시기가 있고 2기는 저 이외에도 이제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2015년에 나왔던 I Will이라는 그 앨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때가 전곡을 이제 멤버들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한국의 웡이 좀 들어간 락 사운드보다는 진짜 좀 하드락 사운드에 가까운 스트레이트한 락 사운드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8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팀이 진짜 이제 전기를 딱 맞이한
그 앞에 어떤 7, 8년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자신들이 꾸려왔던 7, 8년 사이에서 1년 9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발표한 미니 앨범으로서의 의미를 좀 한번 짚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최근에 그 K-팝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뭐 락 리바이벌 락 음악의 어떤 흐름 이 안에서도 좀 독특하게 이야기할 만한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어떤 그런 락터치의 음악들은 뭐 세계적으로 유행한 어떤 뉴트로의 기운이나 어떤 컨셉추얼한 부분이나 혹은 솔로로서 자기 각성을 하면서 락 음악을 가져오고 뭐 이런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안에서 맥락을 찾아보자면 락 음악이라는 게 K-팝이랑 제일 친해지기 시작한 즈음이고 FT 아일랜드, CN블루가 밴드형 아이돌이라는 것을 되게 안착시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여전히 심지어는 성장한 모습으로 자기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형 글쎄 아이돌이라고 하면 이제 싫어하려나?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니 모르겠다. 왜냐면은 그 이제 멤버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전히 K-팝에 근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얘기할 게 너무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냥 밴드를 또 아이돌처럼 사랑하는 분들도 최근에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진짜 칼로 뭐 무 자르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태생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낸 밴드가 지금 자기 것을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있다는 걸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앨범 들어보시면 그 솔직히 FT 아일랜드 하면 또 이용기 씨 보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하고 확실히 좀 그 창법이 담백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딱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용기 씨의 매력적인 보컬과 그리고 뭐 제이락, 락 발라드 또 열심히 했던 하드락 사운드나 뭐 전곡 가사가 영어로 된 뭐 이런 곡에 대한 도전들까지 미니 앨범인데 좀 알차게 담겨져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이 저희 격주 K-팝 다루고 있는 시기에 정용화 씨 앨범 나온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뭐 인피니트 틴탑이 좀 비슷한 시기에 오랜만에 컴백한 것처럼 이 사람들 한참 쉰 다음에 또 되게 흡사한 시기에 돌아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뭐 그런 지점도 좀 짚어보고 싶어서 한번 격주 앨범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노래 듣고 올 텐데요.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뭐 앨범에서 타이틀곡 들어도 좋은데 제가 앨범 들으면서 제가 이 밴드라는 것에 꽂힌 곡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밴드랑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됐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건데 수록곡 가운데 All of My Life라는 이제 수록곡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그 FT 아일랜드의 시그니처 이용기 씨 목소리 다음으로 뭐 재진 씨 뭐 이런 분들 목소리가 싹 나올 때 뭔가 밴드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FT 아일랜드의 All of My Life라는 곡입니다. FT 아일랜드 All of My Life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밴드예요. 그러니까요. 오래오래 계속 밴드 이렇게 딱 맞는 그 형태로 좋은 활동들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주간의 신보 가운데에서 서로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 노래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에도 블럭씨 한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사심을 저도 모르게 지금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았던 타이틀곡인데 아까보다 톤이 몇 개가 올라요. 약간 좋아하는 막 이렇게 얘기하네요. 대놓고. 제가 더 대놓고 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허영진 님이 그만해. 솔로로. 아이고. 어쨌든 그 허영진 님의 LOV를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으로 가지고 왔어요. 오랜만에 또 무대하는 영지 씨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공식적으로는 9년 만에 첫 솔로예요. 그러니까 첫 솔로였나요? 그 전에 곡을 하나 낸 적이 있긴 한데 있었던 그거는 이제 뭐 활동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랬구나. 진짜 첫 솔로고 사실상 그러니까 안무를 이제 갖고 뮤직비디오 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처음이고. 제 머릿속에 너무나 이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9년을 했으니까. 9년을 했고 카라 이전에도 뭐 카드에 뭐
히든 카드도 그쵸. 시작해서 활동이 워낙 많았어서 여기 쓰이고 저기 쓰이고 그러게요. 알고 보면 소처럼 일했던 네. 맞습니다. 네, 허영진님인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좋은 의미에서 2000년대 여성 솔로의 HD 버전 HD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 저는 이 곡 듣고 보면서 정확하게 영진님 연차에서 할 수 있는 상큼함의 딱 최대치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네. 딱 최대치 그리고 영진님의 경력에서 올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좀 담기면서 약간 잘 이렇게 짜여진 육각형 형태의 네네.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유행하는 팝 사운드가 잘 담겨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되게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세련 팝과 좀 좋은 한국 가요 사이 그 어둠에 이렇게 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뭐 디스코 팝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지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북미 팝 감성이 아직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약간 진짜 절충과 절충이 만나서 고민과 고민이 만나서 딱 이렇게 타이틀곡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허영지라는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여러 면모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9년이나 활동을 했으면은 되게 욕심이 날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담백하게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축하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도 되게 만족스러웠다.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딱 허영지가 하면 이런 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에서 완성이 되어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전 이게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9년 만에 첫 솔로다 이러면 정말 욕심을 가질 만도 하고 그럼요. 그리고 또 어쨌든 나이가 이제는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것들도 보여주고 싶을 법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을 만한 걸 택하는 게 전 그냥 최근에 어떤 음악들을 들을 때 뭐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그걸 과감하게 택하고 잘 해내는 게 오히려 되게 용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시도는 오히려 약간 객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뭐랄까 약간 재미 혹은 뭔가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영역가 좋은 의미에서의 그런 영역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만 빗나가면 뭐 안일하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하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완성도 있게 해내는 게 용기고 아티스트로서의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볼 때 새로운 시도에서 재밌는 걸 보여주는 분들과는 또 다른 약간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영진 씨 무대 보면서 재밌게 좋은 거 많이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다른 방면으로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뭔지 아시죠? 그리고 또 되게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좀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음악으로 담았다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께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K-팝 그렇게 쉬운 음악 아닙니다. K-팝이야말로 방향에 대한 고민, 음악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음악이고 맞아요. 뭐 물론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때로는 그쵸. 좋지 않은 음악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만큼 고민이라는 게 가장 많이 수반된 게 K-팝 음악이다. 맞아요. 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나 보고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질 만한 것을 만든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또 영지 씨의 긍정 에너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영지 씨는 우리 이제 K-팝 신화에서 약간의 고인물이잖아요. 신인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정말 이제 막 출발선에 선 팀과 음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근데 또 음악은 은은하게 굉장히 K-팝 안에서 고인물 같은 음악입니다. 이 조화가 또 좀 재밌었는데 이븐이라는 신인 그룹입니다. 첫 앨범
가운데에서 이제 트러블이라고 하는 타이틀곡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솔직히 얘기해볼게요. 이거 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팀이 기대하셨었어요? 저는 사실 케이타 때문에. 그래. 예전에도 한번 좋아하셨었구나. 워낙에 또 케이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리고 네. 그 JBJ도 그렇고 보통은 그런 그룹들이 맞아. 제가 좋아하는 거 뭡니까? 산도끼. 맞네. 제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가 그렇게 이전에 그 JBJ 되게 좋아했었고 했는데도 네. 그걸 또 잊었네. 제가 좀 망각하고 있었네요. 저는 또 산도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앨범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 저라고 싫어할까요? 네. 네. 근데 우선은 이 보이스 플래닛 그 프로그램 뭐 일종의 저희가 이제 왜 JBJ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파생 그룹이라고 그쵸, 많이들 그쵸. 이야기하는 팀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 이제 급하게 또 이제 막 뭔가가 추진이 되어서 만들어진 팀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레이블도 다 다르잖아요. 그쵸. 웨이컴도 있고 위에와도 있고 또 케이탄 레인 컴퍼니 소속이고 하다 보니까 이 팀들 뭐 같이 한다는 얘기 나온 게 한 뭐 7월 뭐 이 정도고 프로그램 끝난 게 4월 말. 그러면 아무리 길게 준비 기간을 생각을 해봐도 뭐 2달 정도가 필요한 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물론 되게 능력이 출중한 멤버들이지만 괜찮을까 하고 우려 반 그러면서 또 뭐 엄청나게 큰 기대는 갖지 않고 들었다가 이 뭐람? 첫 곡부터가 저에게는 너무 좀 정신 차리세요 이런 느낌으로 들려왔어요. 그게 이 타이틀곡인 트러블이었는데 그러니까 첫 곡부터 그냥 타이틀로 탁 시작을 해버리는데 뭐랄까 트렌드도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앨범 전반을 다 들어보면 제가 아까 그 음악적으로는 약간 좀 고인물 같은 느낌이 있다는 얘기 같은 게 K-팝에서도 보이그룹들이 여태껏 한 5, 6년 사이에 해온 것들 가운데 반응이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능숙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또 타이틀 다시 얘기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타이틀은 또 되게 트렌디해요. 그렇죠. 사운드적으로는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게 뭡니까? 저지 클럽. 그렇죠. 볼티모어 클럽. 이거 지금 K-팝에서 제일 핫한 트렌드인데 이 장르가 사실 제 기억에는 걸그룹들에서 좀 잘 됐었잖아요. 그쵸. 뭐 뉴진스도 있고 최근에 뭐 오드 아이서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보이그룹으로 이런 풍으로 풀린 적은 또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장르 원류로 돌아가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찾다 좀 놀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볼티모어 클럽이나 이런 게 좀 사실 거친 장르잖아요. 거칠다 못해 19금 장르죠. 정말 이게 좀 수위가 높은 장르인데 K-팝으로 오다 보니까 좀 달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 곡에서는 물론 그 19금까지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만 그럼요. 코 느낌에서 약간 저는 그 독소 같은 느낌? 포이즌한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주 살짝 향신료로 뿌려주는 듯한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이번 주 격주에 나온 타이틀곡에서는 확실히 귀에 좀 뜨였고요. 네, 수록곡들도 다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앨범으로도 추천을 꼭 드려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 중에 또 그 약간 90년대 풍의 올드스쿨 힙합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를 대표하는 롤모델 같은 곡도 너무 매력 있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앨범 만들다 보면 살짝 이제 발라드풍 뭔가 좀 쿨다운하는 느낌의 트랙들이 흐릿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앨범에서는 뭐 Your Text나 마지막 곡 Even More 같은 곡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상당히 감성도 좀 돋답게 들어가 있어서 다른 의미로 이게 되네 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사실 되게 들었어요. 재밌게 들었고 좀 여러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앨범을 감상하면서도 아까 얘기해 주셨던 올드스쿨 힙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재밌게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블럭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또 캐둥이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도끼도끼를 만날 수 있는 앨범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우리 블럭 씨가 사랑하는 허영지 씨의 러브, 그리고 제가 픽한 이분의 트러블, 이렇게 두 곡 이어보겠습니다. 네, 허영지의 LOVE, 러브, 그리고 이분의 트러블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극과 극이다. 그러니까요. 두 곡이 아주 상반된. 네. 진짜 K-pop 별거 다 할 수 있다. 그럼요. 새삼스럽네요. 자, 오늘 9월 7일에서 9월 22일까지 발매된 신보 살펴보고 있는 격주 K-pop입니다. 그럼 이제 K-pop 덕후들의 재미 오브 재미, 저와 블럭 씨가 꼽은 가장 좋았던 수록곡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저부터 가볼게요. 좋습니다. 왜냐? 자신이 있다. 네, 요 수록곡 연말 리스트에 넣어볼 만하다. 그분 오셨습니다. 네, 김기범. 네, Good and Great라는 신보 가운데서 Cool As라는 곡 가져와 봤는데, 네. 이 곡은 아마 이 앨범 들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약간 수록곡 픽으로 꼽을 만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뭔지 아시죠? 은근히 그 앨범 커버 보셨죠? 네네.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 생각해서. 아, 왜? 약간 그런 뭐 컨셉이나 내용이나 뭐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 물론 이제 좋은 곡들 많지만 그 곡들 중에서 이 곡이 가장 좀 앨범 커버와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백 모드고 좀 그래서 그런가? 좀 쿨한 느낌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앨범 수록곡들이 이번에는 왜 전작들보다 훨씬 힘을 좀 뺐어요. 훨씬. 그 키씨가 제대한 이후에는 솔로 앨범들이 다 진짜 막 기 뿌악 막 기합 그렇죠. 막 이런 엄청났죠. 것들이었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전부 뭐 그런 진짜 도판 곡들을 계속 발표를 하다가 약간 입대 전에 발표했던 센 척 안 해나 I Wanna Be 같은 느낌을 살짝씩 받을 수 있는 곡들로 앨범 전반을 채워서 좀 반갑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렇다고 서윗하지만은 않다. 진짜 좀 나만의 어떤 쿨함, 시크함, 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칠함 같은 걸 일렉트로팝으로 뽑는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곡이 이 쿨렛으로 중간에 탁 들어가더라고요. 곡이 기승전결도 딱히 없고 사실은 좀 루핑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스무드하게 이어지는 일렉트로 댄스 팝인데 뭐 한순간도 약간 뭐 긴장을 늦출 수 없이 키씨만의 그 연차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15년차 직장인 같은 모드로 너무나 멋지게 소화해낸 이 수록곡 꼭 같이 듣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앞에서 FT 아일랜드 얘기를 했잖아요. 저 이분 얘기하면서 또 약간 장르 아티스트이면서 약간 K-팝의 약간 경계에 약간 미약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느낌. 고민했죠, 저희가. 그래서 어떤 노래냐면 던의 기억 피처링 김사월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유나님께 던의 새 앨범 K-팝 매트에서 소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이런 걸 주제로 이제 미니 토론 한번 했는데 잠시 얘기하다가 결론은 있다. 그럼 할 수 있지. 당연히 된다.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을 했던 이유가 던이야말로 약간 완성된 장르 아티스트, 이자 솔로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였는데요. 이번 앨범이 굉장히 좋습니다. 곡을 잘 쓰는 던인데 앨범 전체보다는 일부에 이제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뭔가 되게 크레딧도 좀 특이하고 앞서 이제 미리 얘기했지만 김사월 씨부터 약간 일리닛님께서 가사를 쓴 어비스도 굉장히 좋고, 작사부터 작곡에 모두 이제 엑시, 모노트리, 뭐 리즈, 그루비룸, 고은이 뭐 이렇게 K-팝과 장르 음악 작곡가들이 골고루 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데, 그래서 K-팝을 좋아하는 캐둥이들도 그리고 R&B 팝 좋아하시는 분들도 모두 만족시킬 만한 그런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그 중에서도 김사월 님이 참여한 요 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사월 씨가 최근에 K-팝 씬에서 제일 러브콜이 많은 포크 싱어송라이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뭐 RMC 앨범에도 있었고 K-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에픽하이 앨범에서도 또 이름을 볼 수 있어서 요즘 사월 씨 보고 싶네요.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차 한잔 마시자고. 자, 그러면 블럭 씨가 수록곡으로 추천해 주신 던 피처링 김사월의 기억 듣고 와서요. 저희 마무리해 볼게요.
노래 들으니까 네. 확실히 요 계절감 요거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또? 아 지금 뭐 자기 추천곡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듣고 온 거? 네네네네. 아 여기서 또 자기 지분 이렇게 챙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아 저 뻔뻔한 표정. 노래 참 좋더라. 누가 골랐는지. 방송 1년 반 하더니 눈구렁이가 다 돼가지고. 네, 그렇다면 뭐 저도 빠질 수 없거든요. 제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키의 콜레즈는 진짜 저는 장담하건데 올해 연말에 뭐 수록곡 명곡 이런 거 리스트들이 이제 K-pop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리스트업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절대 들어감. 그 정도. 그 표정 뭐죠? 네. 지금 제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오늘도 저희의 사랑 가득한, 애정 가득한 추천 앨범 뭐 곡들 띄워드렸는데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극에서 극까지 다 들어봤네요. 정말요. 저희가 격주 6곡이 다 K-pop 달라요. 진짜 네. 격주 K-pop 할 때마다 느끼지만 K-pop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알아볼 만한 K-팝들도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게으름 부리지 않을게요. 그냥 K-팝에만은 J로서 활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조금 이색적인 추석 특집을 준비했거든요. 맞아요. 좋은 노래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뭘까 궁금하실 텐데 진짜 좋은 노래를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곡으로요. 제가 꼽았던 최근 2주간의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었죠. 키의 Cool As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